안녕하세요. 무이피어TV 말마꾸입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사도들의 왕 카니슈카 대제의 그의 기구한 삶과 강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슈카 대제는 실존 인물인 불교를 부흥시킨 인도쿠시안 왕조의 제3대 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실존 인물은 역사 속에 많은 업적을 남긴 황제이지만 베르세르크에서는 가장 흉폭한 마왕이라 불리우며 중동 느낌의 생김새는 50대 정도로 추정되며 풍부한 수염, 바깥으로 어긋나게 솟은 뾰족한 이빨이 달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입이 특징입니다. 미들랜드 왕국을 침공한 쿠시안 제국의 황제로 대제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포악함과 잔혹함, 압도적인 무력 때문에 공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미들랜드를 침공하여 전 국토를 유린하고 수도 원던 곳곳에 처형된 시민들의 시체를 꽂아놓거나 참수된 목들을 조각물에 장식하고 유의삼아 여자를 산채로 천장의 밧줄에 매달아 악어밥으로 줘버리는 등 치가 떨릴 정도로 악랄한 장혹함을 보입니다. 카니슈카 대제는 전략적 명분을 내세워 샬로트 공주를 범하려 했으나 그녀가 매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반기를 들게 되고 고도엔드인 그리피스에게 유일하게 대적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는 인간의 병사가 아닌 귀병을 자체 제작하여 마수군단을 조직해 사도에 대항할 전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귀병을 만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자공이라 하여 임신한 여자를 전생기에 넣어 태아의 말을 깃들여 쇠사슬로 연결해놓고 체내에 양수를 가득 채워 만든 인공자궁, 일명 인조베리트를 만들어 귀병, 동물들을 패밀리아화시킨 요순병들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양수를 채우기 위해서인지 인간의 얼굴의 부분에 입에 어떤 생물의 내장으로 만든 관이 꿰매져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이 부분은 양수를 토해내지 못하도록 동시에 물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진 모르겠으나 양수 주입용 관이 붙어있는 인간의 얼굴의 입을 제외하면 사도로부터의 입 부위는 전부 꿰매거나 접합시켜 봉해놨는지 단 한 번도 입을 벌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자공의 비주얼은 사탄도 칭찬할 만큼의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등장한 시점에서는 원덤을 본거지로 삼아 시가지 전체를 자신의 안개로 가득 차게 하는 것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손바닥 위인 영역으로 만들어 말 그대로 마성을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국 황제로서 누리던 강력한 영향력에 비례하여 사도화할 때 얻는 힘 역시도 엄청났고 그렇게 얻은 힘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정신적 속박을 뚫고 그리피스의 정체가 고드핸드인 것을 알면서도 그이 아마 스스로를 지상 위의 가장 강력한 패자이자 왕중의 왕이라 자부하며 그리피스와 싸우게 됩니다. 사도화된 모습은 스스로의 모습을 거대화시킨 형상을 한 뇌운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고 그 광범위한 낙뢰의 위력은 일반 사도쯤은 한 방에 제로 만들어버릴 정도며 낙뢰는 흩뿌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형상의 내부에 들어와도 낙뢰로 지져버립니다. 수증기를 모아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으며 자유자재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거대화할 수 있으며 여태까지 등장한 사도들 중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함, 압도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도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사도가 되기 전 인간 일적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음이 밝혀지는데 친부모에게까지 불신과 미움을 받으며 성장했고 심지어 6살 때 이미 친어머니에 의해 독살당할 뻔했으며 어머니가 카니슈카의 동생을 편애해서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카니슈카는 살아남기 위해 한밤중에 자고 있는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왕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황태자로서 부왕의 불신, 암살과 자국을 노리는 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터를 전진해야만 했던 험난한 과거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일생을 통틀어 평화는 꿈도 꿀 수 없었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린 탓에 자신이 두려운 것 이상으로 스스로 두렵게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미쳐갔던 것입니다. 전통대로 혼인을 치르고 아들도 얻었음에도 그 강박적인 두려움에 의해 용중의 용이라 불리만한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면서도 더욱더 천하의 재패까지 꿈을 꾸게 되었고 전투에 승리한 후 오랜만에 궁궐에 돌아와 연애를 갔던 중 부왕을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손에 암살당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베리트를 집어들고 그 힘에 의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과 그의 군사들은 전부 죽여버리게 되는데 현세의 영향이 큰 자일수록 전생한 후 힘이 강해진다고 한다는 걸 보면
아마 대국의 황제였던 탓에 통상 사도들과는 격이 달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것 같지만 그리피스를 선두로 한 메이다는 대제의 이동식 궁전을 강행 돌파를 해오고 마침내 대제는 그리피스와 마주하게 되는데 사도로서의 본능 때문에 대제는 그리피스와 마주한 것만으로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리피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맙니다. 대제는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피스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에바가 극구 만류함에도 사도를 초월하기 위해 마자궁 속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원덤 전체에 퍼져있던 대제의 안개가 원덤의 주둔에 있던 쿠션의 병사들, 묘수병들, 술자들의 생명을 모조리 먹어치우며 마자궁 안에 흡수가 되는데 이것을 사도로 전생할 때 바치는 제물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전 그리피스가 헤모토로 전생할 때나 단제 타편에서 그리피스가 현임할 때 제물로 쓰였던 인간의 양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본체는 실로 시바신 그 자체의 모습이었으며 저 멀리 바다에서 향해 중이던 가츠와 캐스커의 낙인과 베리트가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카니슈카 대제 앞에 도달한 그리피스가 원래의 페무토 모습으로서 카니슈카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보일 거다. 빛을 짊어진 자가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법이니까 어둠 속이기 때문에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빛을 원하고 있는 카니슈카의 심리를 이야기한 듯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해고기사가 내리친 베리트 달걀 레시피 환수의 검을 맞아 육의 강림의 제물로 돼버리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판타지어로 변했으며 대제 자신은 하늘까지 솟아오른 거대한 빛의 나무 세기나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해고기사가 그리피스를 향해 내리친 것인데 그리피스가 자기 힘으로 공간을 굴절시켜서 카니슈카 대제 쪽으로 공격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그의 심리와 최후를 두고 작중에서 보인 마왕다운 압도적인 포스에 비해 뭔가 너무 찌질한 거 아니냐 하면서 아쉬워했던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마에 의해 위탁하게 된 자의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라 긍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담일 수 있겠지만 황금시대 편에서 그리피스가 말한 친구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사도이면서도 자기 제국의 건설이란 꿈을 가지고 그에게 대적을 했으니 비슷하게도 친구가 되기를 열망했던 가츠처럼 그리피스의 꿈을 위한 제물이 되어버렸죠. 카니슈카는 그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암살하려는 왕족과 귀족들부터 살아남으며 이미 얼마나 교활하고 냉혹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제패해야 자기가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었던 심리 상태였고 대륙의 패자라는 명성 뒤에 숨어 있었던 게 결국 평생토록 불안지수가 극도로 높은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연의 한 사람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니슈카 대제편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으나 카니슈카 대제를 보며 문득 오사마 빈 라덴이 떠오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항공기 납치를 통한 동시다발 테러였었는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기습 공격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국 앞에 김정은도 가만히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2달 만에 함락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초강대국인 미국에 깝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카니슈카가 나왔던 베르세르크 27권은 발매일이 2001년에 발매가 되었고 사도들의 왕이 고드엔드에게 덤비는 사도라는 시나리오가 마치 이슬람과 미국의 대립처럼 보여서 베르세르크 내용에 혹시나 연관성이 있나 싶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참고 자료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인을 무는 미친개는 베르세르크에서도 유일하게 카니슈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끔 혼자 생각해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대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그리피스의 신생 메이단, 가츠 세력, 카니슈카의 대제의 세력, 서로 간의 싸움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었지 싶은데 카니슈카 대제 스토리가 내용이 끝나기까지 무려 9년 가까이 되어서야 끝이 났었습니다. 쿠션 제국의 기병들과 배경, 그림을 그리느라 연재가 늦었지만 판타지아로 넘어가면서 연재 속도가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끝내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피규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무비피규어TV 마지막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